한국군의 뭐 심장 상징과 같은 존재, 실제로 만주 일대에서 독립군을 토벌했다. 네.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군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픽업을 해서 교통부 장관에 임명하기도 하고, 사실 어찌됐건 굉장히 다면적인 사람이고 한국 근현대사의 모든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네. 네, 지난 7월 10일 향년 100세로 백선엽 장군이 별세하면서 현충원 안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어떤 인물인지, 왜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지 역사학자 모시고 함께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용환 성공회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이제 백선엽 장군의 공과 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먼저 백 장군의 좀 삶의 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일단은 이제 북한 평안남도 출신이고요. 평양에서 공부를 했었고 평양 사범학교를 나왔고 20대 때는 만주 군관학교에 진학해서 일본군 장교가 됩니다. 해방 이후에는 남쪽으로 월남을 해서 다시 이제 군사 영어 학교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육군의 엘리트 또 미군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제일 유명한 건 한국전쟁 당시에 30대 초반인데 별 4개를 달았던 육군 참모총장만 2번 했던 한국군의 뭐 심장 상징과 같은 존재, 이렇게 널리 알려진 사실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죠. 네. 이 인물이 왜 이렇게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까? 한편에서는 이제 반민족 행위자다. 조금 뭐 많이 쓰는 말로 표현하면 친일파다. 공격을 받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아니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전쟁 때 이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었다. 한국전쟁 영웅이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현재 갈려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뭐 판단의 몫은 각자 시민들께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좀 역사적 팩트 위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두 하겠습니다. 가지 평. 그렇다면 먼저 백선엽 장군이 잘한 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회고록에 나온 말 하나 좀 인용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밀리면 곧 망국이다. 우리가 더 갈 곳은 바다밖에 없다. 내가 선두에 서서 돌격하겠다. 내가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 굉장히 좀 멋있는 멘트로 좀 알려진 말이긴 한데 이건 뭐냐면 그 낙동강 전선이라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한국전쟁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낙동강 전선을 지켜야 되는데 대구 일대 중에서도 다부동이라는 지역을 막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를 뚫으면 이제 쉽게 말하면 한국전쟁에서 북한이 이기게 되는 거고 막으면 미군이 올 때까지 뭔가 국군을 수습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데 이걸 뚫기 위해서 북한군 3개 여단이 3개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백선엽 장군이 이끌던 1사단이 아주 치열하게 막아 싸워서 결국 막아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군이다. 만약에 내가 후퇴하면 나를 죽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용장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후에도 미군이 들어온 다음에 그 미군과 함께 북진을 한다라든지 하는 작전에서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장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전의 전세를 좀 역전시킨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말씀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 중요한 전투를 승리로 이끈 명장처럼 들리는데 그러면 당연히 현충원에 안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타당하게 느껴지네요. 군사적으로 봤었을 때 약간 비판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 너무 한국전쟁의 영웅을 백선엽이란 한 명이 독점하고 있지 않냐. 이게 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83년에 우리나라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6.25 전쟁의 4대 영웅을 발표하는데 놀랍게도 4대 영웅 중에 백선엽 장군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공이 큰데도 안 들어갔어요? 워낙 큰 전투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중요했다라는 건데 누구냐면 일단 미국은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과 워커 장군 때문에 유명하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역할이 컸으니까요. 한국군은 우리가 좀 잘 모르는데 김홍일 장군과 김종호 대령이 뽑혔습니다. 백선엽 장군보다는 인지도가 한참 떨어지는데. 그렇죠. 이게 좀 억울한 측면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안 그럴 건데 김홍일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군이 오기 전까지 한강 방어선을 일주일간 지켜낸 분이 김홍일 장군입니다. 그리고 김종호 대령은
이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북한군이 서울에서 왜 3일간 가만히 있었냐. 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 실제로 춘천과 홍천, 강원도 일대에서 이 김종호 대령이 이끌던 부대가 북한군의 남하를 계속 막아내면서 사실은 북한군의 전체 작전 계획이 흐트러졌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사를 연구하는 미국의 유수한 역사학자들도 이 작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그 당시에 그럼 여러 가지 역사적 사료들을 종합해서 그렇죠. 선정을 한 거네요. 네네. 그래서 뭐 이렇다고 해서 백장군의 뭐 공이 없다 이건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건 좀 너무 한 명한테 과장됐고 마치 혼자 무슨 나폴레옹처럼 혼자 이 전쟁을 다 이끌었다라고 하는 건 조금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유치한 표현입니다만 그 한국 전쟁의 공의 무게를 달아본다면 아무튼 더 무거운 이제 두 분이 계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백선엽 장군의 인지도가 가장 높거든요. 압도적이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그 공을 한쪽으로 다 몰아준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겠고요. 그런 게 이제 고려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좀 있겠죠. 자,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이 과부분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잘못이 있었을까요? 이것도 제가 백선엽 장군의 말을 직접 좀 인용해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면 독립이 빨라졌다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요게 이제 백선엽 장군의 회고입니다. 예. 근데 국내 회고록엔 사실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오고 네. 일본어판에 나왔던 내용에서 자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간도 특설대에서 친일 군인으로 활동했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했던 부분입니다. 결국은 독립군을 때려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일본군 출신 군인들이 우리 역사에 참 많이 있었잖아요. 뭐 박정희 대통령도 일본군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간도 특설대에 복무했다는 게 더 좀 대중 입장에서는 좀 자극적인 주제죠. 왜냐하면 실제로 만주 일대에서 독립군을 토벌했다. 네.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간도 특설대가 과연 어떤 조직이었는지 요걸 좀 소개를 해주시죠. 간도 특설대는 아주 쉽게 말하면 일단 그 당시에는 이제 30년대 후반은 중일 전쟁 기간인데 만주도 만주국이라고 해서 일본이 통치하는 괴뢰 국가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는 만주 군관학교라는 군사 양성소가 있었었는데 거기에 백선엽, 박정희, 정일권 등등등을 비롯해서 많은 조선의 청년들이 가서 네. 훈련을 받고 부대 배속을 받게 되는데 네. 말 그대로 간도 특설대는 간도 일대에서 만주 일대에서 활약을 하면서 조선인 독립운동가 그리고 항일 무장 부대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어떤 항일 부대 이런 부대를 상대하는 역할을 했었던 부대였었기 때문에 한국인이 아무리 식민지 조선인이지만 일본 군인이 돼서 일본과 싸우는 데 있어서 일본 편을 들었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실은 뭐 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행동이라 할 수 있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간도 특설대의 설립 목적 자체가 독립군을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뭐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냥 팩트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친일파의 어떤 역사적 과오를 정리하고자 인명사전 작업 같은 것들을 쭉 진행할 때 당연히 간도 특설 대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네. 다 이제 친일파로 분류가 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일본군에 복무한 게 아니라 독립군을 토벌하는 네. 간도 특설대에 있었다. 그렇다면 굉장한 이 친일 반민족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분이 현충원에 안장된다는 거에 좀 어불성설일 것 같기도 한데. 하도 간도특설대 활동 갖고 말이 많으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간도특설대로 활동하던 40년대 뭐 43년 이때는 그 간도나 만주 일대에는 항일 무장 부대가 없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 팩트가 아닙니까? 네, 예. 43년, 44년 이때면 전쟁 막바지이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항일 무장 부대가 많았고요. 예. 중국 공산당 부대가 제일 많았지만 중국 공산당 부대가 아닌 민족주의자들도 많았었고 더 중요한 건 간도 특설대는 북중국 일대에서도 활동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싸우지만 저쪽 충칭 가서 임시정부를 무너뜨려라고 사실 명령을 하면 네네. 거기 가서 네. 임시정부랑 싸울 수밖에 없는 부대입니다. 아, 간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명령을 받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건 당연한 거죠. 네. 부대이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고려한다라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백선엽 장군에 대한 변호 논리는 네. 적어도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 네. 좀 정확히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그러면 한국전쟁 그 이후에 백선엽 장군의 삶은 어떠했는지 좀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사실 요게 더 중요한데 아, 이게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요걸 알면 조금 더 충격적일 수 네. 있는데 첫째는 사실은 그나마 조금 유명한 건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결정적 역할을 했다. 예. 그러니까 여수 순천 10.19 사건 당시에 박정희 군대 내에서 이제 숙군 작업 당시에 남로당과 연루가 돼 있었고 그때 같은 만주군 인맥이잖아요. 그래서 백선엽의 적극적인 구명 의지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이제 박정희죠. 네. 박정희가 살아남게 되고 그 인연이 어찌됐건 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나중에 60년대 후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삼성계엄이나 유신으로 가는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픽업을 해서 네. 이제 교통부 장관에 임명하기도 하고 어. 또 더 뒤로 가면 전두환 정권 시절 때도 또 그런 어떤 국가 원로로서의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군인으로서 은퇴를 한 다음에도 한국의 주류의 입장에서 많은 부귀를 누렸고 이게 이제 많은 보도에 의해서 많이 좀 보도가 됐지만 그의 어떤 그런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투기를 좀 성공하지 않았냐. 특히 강남 일대 뭐 그런 어떤 뭐 빌딩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자녀 소유로 있는데 그게 결국은 이때 어떤 그런 기득권을 악용하거나 활용해서 얻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사실은 많고 또 근거 있는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들어보니까 백선엽 장군의 공도 분명하고 과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현충원 안장과 관련된 논란이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팩트를 말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저도 당연히 개인적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한번 좀 얘기를 같이 나눠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어찌됐건 굉장히 다면적인 사람이고 네. 한국 근현대사의 모든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간단한 결론보다는 다양한 고민 속에서 한번 좀 역사적 평가를 해보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어떤 점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가 좀 갈리는 것 예. 같은데 그것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고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tay